아이고 롯데야, 아이고 롯데야 334회로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롯데의 우피입니다. 예.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KT전 소식으로 인사드리고요. 5월 4일에는 이제 이겼는데 5월 5일 어린이날은 역시 전통적으로 우리 팀은 어린이날에 약하고, 또 어린이날은 항상 그 론리니를 강하게 크게 하기 위해서 참 안 좋은 패배를 하곤 하는데, 올해도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1회부터 된통 당하면서 롯데 팬, 어린이 팬들에게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롯데 팬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것이라는 것도 알려준 경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걱정을 했잖아요. 그 1, 2위 팀을 상대로 선전을 했는데 좋은 경기 했는데 오히려 그 다음 주에 좀 어려울 수가 있다고. 근데 물론 KT가 지금 상승세고 그 SSG AG는 최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 만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긴 했는데, 조금 우려스럽게도 일단 주중 3연전을 루징으로 이제 끝내게 되면서 사직으로 오게 되는데, 사직에서 이제 위닝을 해서 균형을 맞추면 되는데, 사직에서 이제 그렇지 못하면은 사실 또 기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5월 5일 경기 얘기를 좀 역시 해볼 텐데, 일단 그 지점이 좀 부활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4연승 그리고 또 선전을 하는 기간 동안은 좀 그 지점이 지워졌었는데, 이게 그 지점이라는 걸 저희가 인지를 하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게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을 위주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 2대8로 졌습니다. 2대8로 졌고, 오늘은 다른 거보다 점유오게도 있듯이 스파크맨, 서준원, 김원중 선수가 뭐 좋든 나쁘든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승부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역시나 스파크맨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회 말 무사 2루 김민혁 선수의 번트 안타로 무사 1-3루가 되는 이 순간이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아마 이거 번트 안타 되는 거 보고 쎄하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면 무사 1-3루고 황재균, 박병호 선수로 이어지니까 이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다들 자연스럽게 드셨을 것 같은데, 요런 지점들을 이번에는 해결하지 못하고 역시 맞았기 때문에 경기를 내주게 된 것 같고, 근데 조금 경기가 꼬였다고 싶은 것이, 물론 스파크맨 선수가 하나도 아웃을 잡지 못하고 5실점하고 내려가는 최악의 투구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상황 때부터 조금 뭔가 애군이 꼈다고 해야 되나, 뭔가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일단은 번트 수비에서 문제가 있다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보면은 번트를 대자마자 스파크맨 선수는 바로 이제 1루 커버를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루 투수의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뭐 나무랄 데 없는 수비를 했고, 뒤에 보면은 1루수 정훈 선수도 바로 이 토스를 해가지고 이쪽에 달려 커버를 들어가고 있는데, 김민혁 선수의 번트가 좋기도 했고, 워낙에 빠른 좌타자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이브이 되었어요. 이제 한 반발 정도 차이가 나게 세이브이 됐는데, 사실 이러면서 그 경기가 좀 꼬이기 시작을 하고, 바로 이제 스트레이트 보이넷 그리고 박병호 선수 말홈런으로 이어지면서 경기가 뭐 시작부터 빵빵빵빵 터지는 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사실은 모두가 잊으셨겠지만 1회 초에 우리도 좋은 찬스를 분명히 잡았었단 말이에요. 좋은 찬스를 잡았었는데 이 찬스를 못 살리고 날리면서 안 좋게 시작이 됐고, 그 결과 사실은 이제 1회 말 이런 안 좋은 상황들과 폭풍 실점으로 이어져게 됐다고 보입니다. 1회 초에 사실은 안치홍 선수 보이닛으로 나갔는데 정훈 선수가 병살타 치고 2사 후에 3번 한동희 안타.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안 되는 팀의 전형이죠. 선두 타자 출루, 병살타, 후속 타자 안타, 후속 타자 불발로 득점 실패. 요게 전형적인 루트인데, 역시나 한동희 안타, 전준우 내야 안타, 그리고 이대호 선수가 2사 1루에서 2루수 땅볼아웃 되면서 이 찬스를 무산시키니까 당연히 어렵게 가지요. 그래서 스파크맨 선수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조금씩 계속해서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고 느꼈는데, 오늘 경기에서 너무 된통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체 여론도 굉장히 높아졌고 한데,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거듭 말하지만은 교체 외국인으로 재미를 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팀은 특히 투수를 중간에 바꿔가지고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적이 있나 싶어요. 언제고? 이 7시즌 린드블럼 선수 같은 경우에 좀 다른 경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원래 검증된 선수를 중간에 다시 재영입한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얘기라고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사실 투수를 중간에 바꿔서 나아진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기억에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진짜 없어요. 제 기억에는 중간에 밖에서 나와진 외국인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 정도로 영인이 50점 이런 거는 사실은 이 선수의 실력을 떠나가지고 뭔가 막아 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그래도 아직은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로테이션을 한번 거르고 이제 다른 선수에게 기회를 한번 준다거나 이 정도로 가는 게 맞지, 바로 방출을 하는 거는 조금 앞서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난 등판들에서 조금씩 투구 내용이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개인적으로 2번에서 3번 정도의 기회는 더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투피치 선수라는 한계가 분명한 선수인 건 맞으나, 네, 이 선수의 참 쉽지 않아요, 사실은. 네, 쉽지 않은데 구단에서 사실은 이제 올 시즌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좀 그렇다고 느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있는 자원 내에서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조금은 더 신중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경기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0이닝 5실점하고 스파크맨 선수가 내려갔는데 서준호 선수가 구한 등판해가지고 또 무사 만루 상황을 3루 혼병살로, 네, 3루에서 잡고 혼병살로, 3루 찍고 베이스 찍고 혼병살로 이어지는 병살을 잡아내고, 그 다음에 좌전안타로 1실점 하긴 했지만은 한 점만 실점하고, 네, 6대0 상황에서 네, 그대로 이제 5회까지 무실점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유일한 위안거리는 서준호 선수의 호투입니다. 예, 다른 건 없고요. 예, 서준호 선수 오늘 투구 내용을 보면은 5이닝 동안 3피안타 1사 4구 3삼진 투구수 66개로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준호 선수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바랬는데, 오늘 물론 이제 경기는 졌습니다만 서준호 선수의 좋은 투구를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위안이 되는 것 같고, 좀 재밌는 게 오늘 구속도 좋았고요. 네, 구속도 잘 나오는 모습을 네, 손 선수가 보여줬고, 구속이 잘 나오진 않았구나. 네, 투심 위주로 던진 게 좀 인상 깊네요. 네, 보면은 포심 위주로 던지는 선수였는데 투심 140 초반 정도의 투심으로 오늘은 승부를 주로 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예, 그리고 뭐 뒤에도 보면 포심은 거의 안 던지고, 네, 포심은 146, 148, 이거 아니구나, 이거 롯데구나. 네, 투심은 거의 투심이고 투심 슬라이더, 네, 그 위주로 던졌네요. 투심 슬라이더. 뭐 포심은 이제 한 개 136 뭐 이래 나왔는데 거의 말고는 거의 투심만 던졌습니다. 직구 138, 투심 139. 그러니까 공의 차이가 없네요, 구속이. 네, 그래서 오늘은 투심을 더 많이 던진 그런 투구를 보여줬는데 아무튼 잘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서준호 선수가 빠른 공이 원래 강점인 선수인데 150을 넘나드는 굉장히 빠른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는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점점 구속이 느려지는 상황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물론 공이 빠르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투심을 익혀가지고 140 초중반대의 투심으로 또 다시 태어난다면은 이 선수가 또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저는 서준호 선수는 오늘도 긴 이닝을 좋아했는데 항상 저는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서준호 선수는 선발 요원이지 불펜 스타일 아닙니다. 예. 오늘도 사실상 선발 같이 나와가지고 5이닝을 좋은 투구를 했는데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스태미너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스태미너와 개인적으로 경기 운영 능력이 강점인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무조건 선발입니다. 특히 체력이 좋아서 그 구위가 계속 유지되는 선수는 굉장히 귀한데 이 선수를 불펜에서 쓰는 건 개인적인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도저도 아니다 싶으면 군대의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조금 선발진의 자리가 생길 때 얼른 이제 교체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사실은 박수영 선수의 군대가 지금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군대 문제를 좀 올해 바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사실 또 그 가장이 되면서 또 아이가 생기면서 바로 군대를 가기에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이긴 했겠지만, 아무튼 이 선수는 저는 선발로 가는 게 계속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길게 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좀 짧게 가는 것보다 항상 길게 많은 이닝 소화해주는 역할을 맡기는 게 서주현 선수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고, 이 선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서주현 선수의 좋은 투구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사실은 5회까지 무실점으로 막아놓으니까 또 추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네, 생겼는데 그것이 이제 5회 초에 보이넷과 사구로 무사 1, 2로 만들고 박승욱 선수 안타까지 7, 8, 9에서 무사 말로 만들어줬는데, 문제는 1, 2, 3번에서 해결을 못해주면서 여기서 크게 뭐 한 점밖에 못 쫓아가요. 안치홍 선수가 이루수 임팩트 플라이로 물러나고, 정훈 선수가 우익수 뜬공으로 이제 희생 플라이 치면서 1대6으로 따라가는데, 2사 1-3루 상황에서 한동희 선수가 삼진을 당하면서 안타깝게도 더 쫓아가지를 못했어요. 네, 여기서 제 생각에는 이 한동희 선수 타석에서 안타가 나와가지고 한 점만 더 따라갔으면, 그러니까 2대6 상황을 5회에 만들었으면은 사실 아직 공격이 5번이 6, 7, 8, 9, 4번이구나. 4번 남았는데 넉점차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스코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쫓아가지를 못하면서 사실 경기가 조금 이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6회 초에 사실은 또 손준 선수 2루타, 이호 선수 땅볼, 그 다음에 피터스 선수 우익수 플라이로 2대6까지 따라가요. 그러니까 충분히 경기 중반부에 넉점차까지 따라가기 때문에 소위 이제 원찬스면 따라갈 수 있는, 원찬스보다는 좀 비기닝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 그 롯데의 화력을 생각해봤을 때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카운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점 두 번째가 나오는 게 6회 말에 결국 추가 실점을 하고 맙니다. 김원중 선수를 올려가지고 뭐 확실하게 맞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출한 거일 텐데, 김원중 선수가 이 실점을 하면서 사실 경기가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김원중 선수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초구가 148이 나오면 맞고 아니면은 맞는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최고 구속 146 정도에 머물러서 사실 아직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아직은 좀 부담이 적은 상황에서 올리면서 조금씩 이제 그 컨디션을 올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김원중 선수 부상 소식이 겨울에 나왔을 때 말했던 게, 김원중 선수가 이 2년 동안 많이 던졌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시즌 치르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고 있으면은 사실은 안 되고,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잘 돌아오면은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 올해 김원중 선수가 지난 2년만큼의 좋은 활약을 하리라고 장담하기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활약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같이 조금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투구를 꽤 길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사실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직구가 146 정도에 머물렀고, 직구가 안 됐다 보니까 그 뒤에는 이제 포크볼만 가지고 승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보여줬는데, 요것도 사실 조금 말린 게 뭐냐면은, 그 심우준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가고, 근데 또 조용호 선수가 1, 2간 안타를 치는데, 이게 또 시프트가 참 이게 그 잘못 걸렸다고 하긴 뭐하지만 시프트 반대로 가는 또 타구가 나오면서 이게 또 안타가 되면서 사실 1사 1-2루 1사 1-3루 상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러모로 좀 경기가 안 풀리고 조금 지는 경기의 양상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이거 서튼 감독이 굉장히 피드백이 좋은 감독이고 여러가지 아쉬운 점들 바로바로 개선을 하셨는데, 사실은 시프트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잦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시프트를 극단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타자들을 상대로 너무 극단적인 시프트를 구사하다 보니까 사실 시프트 때문에 경기를 내준 경우가 제법 생각이 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타구도 보면은 사실 아주 평범한 그런 위치에, 이건 아니네. 네, 요건데, 네, 아주 평범한 위치에 그거거든요. 예, 그냥 땅볼인데, 이 시프트가 이제 왼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보니까 안치홍 선수가 잡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이루수가 이쯤에 서 있었으면은 여유있게 가서 잡는 공인데, 왼쪽으로 많이 가 있다, 2루 베이스 쪽으로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못 잡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주자가 있긴 했는데, 주자가 스타트를 걸어가지고 뭐 왼쪽으로 갔다 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수비 위치가 원래부터 아마 요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안타가, 이거 어떻게 보면 병살타가 될 코스가 안타가 된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1사 1-3루 상황에서 김민혁 선수가 또 기가 막힌 번트를 대면서 이게 또 이제 스퀴즈가 2대7로 되고, 그리고
또 황재균 선수의 우전 안타가 나오면서 또 2대 8까지 벌어지면서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게 황재균 선수의 안타가 나올 때 사실은 왜 1루에서 커트를 해내지 좀 아쉽습니다. 사실 승부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홈송구 상황 보면은 일단 추지현 선수가 좋은 어깨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송구를 했어요. 그래서 송구가 대충 1바운드, 2바운드 정도에 들어가는 송구가 된 것 같아요. 봤을 때. 근데 정훈 선수가 이제 커트를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커트를 할 이유가 딱히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황재균 선수가 지금 이쪽이 안 보이잖아요. 황재균 선수 이게 안 보입니다. 이쪽이 안 보이니까 홈으로 갔어도 2루로 안 뛰었을 확률이 훨씬 더 높기도 하고, 왜냐면 그리고 한 점을 더 주면 어차피 게임은 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미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실점을 하는 것보다는 5대5면은 이제 홈에서 승부를 하는 게 더 맞다고 보는데, 여기서 정훈 선수가 커트를 해버리면서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커트를 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선 아직 당연히 안 보이고, 여기서 그 조용호 선수가, 네, 조용호 선수가 인제 그림에 보여요. 근데 정훈 선수가 이미 한 박자 뒤에요. 그러니까 공을 잡고 이제 1루를 체킹하는 사이에 인제 그 조용호 선수가 이 화면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봤을 때 지금 한 발, 두 발 슬라이딩 요 정도 거리가 있어요. 한 발하고 바로 슬라이딩이겠다. 네, 그 정도 거리인데, 근데 앞에 한 템포 먼저 공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쯤에서 바운드가 되고 1, 2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조용호 선수가 이제 두 발하고 슬라이딩이고, 이 그림에서 한 발하고 슬라이딩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운드가 1, 2로 들어가고 사람도 한 발, 두 발 슬라이딩이면은 당연히 승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5대5였을 거예요, 아마 태그를 얼만큼 잘 하냐에 따라서 아웃이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조용호 선수의 슬라이딩에 따라서 또 아웃이 되냐 안 되냐의 상황인 건데, 커트를 해버리면서 그냥 조용호 선수가 들어왔고, 여기서 보면은 이 발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오른발이 앞에 있는데 왼발을 내딛고 슬라이딩을 했어요. 슬라이딩을 했는데 그러면은 지시한 선수가 잡고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웃 가능성을 떠나가지고 상황상 홈에서 승부를 걸어보는 게 더 맞는 상황인데, 여기서 커트를 한 게 좀 아쉽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고, 물론 여기서 막았어도 5점을 극복하는 게 마냥 쉽지는 않았을 거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플레이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보여줬던 그런 우리 팀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다시 우리가 아는 롯데로 돌아온 느낌이 조금 들어서 그 부분이 조금 불안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 경기는 요 정도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지점들이 조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인데, 오늘 경기에서 그래도 좀 유효한거리를 조금 찾아보자면은 역시나 서준호 선수의 호투가 있었고, 김도규, 문관장 선수의 또 무실점 투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추재현 선수가 콜업이 됐습니다. 예, 고승민 선수가 내려가고 추재현 선수가 콜업이 되면서 이제 출장을 했고 3타수 무안타 2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일단은 사실 오늘 경기를 제가 제대로 보지를 못해가지고 추지현 선수의 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새로운 활력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시한 선수가 오늘 3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예, 폭풍 출루를 했고, 그 다음에 전준현 선수가 멀티히트 기록을 했고, 한동희 선수가 오늘 4타수 1안타인데 페이스가 조금씩 내려오는 느낌이죠. 확실히. 네. 이제 4할 6리까지 내려왔는데, 뭐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제 내려오겠죠. 네. 그러니까 5월 3일을 기점으로 이제 페이스가 인간계로 내려온 느낌입니다. 예. 물론 이제 고점이 있으면 저점이 있는 법이니까 좀씩 내려오는 건 당연한데, 이렇게 한동희 선수와 사실 반지 선수 투타의 4월에 그 돌격을 이끌던 선수들이 이제 인간계로 내려오는 시즌이 됨에 따라 가지고 전준선 선수가 사실 또 안 좋다가 다시 이제 꾸준히 올라오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전준 선수 오히려. 네, 그래서 한동희 선수가 못 쳐주는 만큼 다른 선수들이 잘 쳐줘야 되는 상황이 또 된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반즈 선수도 마찬가지로 반즈 선수가 인간계로 내려오니까 다른 선수들이 잘해야 되고, 특히 스파크맨 선수가 잘해줘야 될 텐데 오늘은 전혀 그러지 못한 점이 좀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터스 선수는 확실히 이제 올라오고 있죠. 오늘도 안타 1개, 타점 1개 이렇게 기록을 했고, 물론 고타율을 기록하는 선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 안타를
거의 매일같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한동희 선수의 내려온 부분들을 이제 뭐 전준우, 그다음 피터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선수들이 메꿔준다면은 타선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터 선수가 어느샌가 OPS가 0.7 정도까지 0.68 네, 0.7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씩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의 피터스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기 요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그 5월 4일 경기 이긴 경기를 제가 리뷰를 안 해가지고 네, 안 했다기보다는 뭐 못했습니다. 예. 그날 제가 오랜만에 좀 그 어린이날 전날이고 해가지고 좀 그 지인들하고 좀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라고 예, 방송을 못했는데 뭐 저도 사람이니까요. 예, 방송도 중요하지만 저도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뭐 이긴 경기 얘기를 못했는데 이날은 뭐 그 5월 3일 방송에서 박세홍 선수가 좀 길게 끌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날 역시 6이닝을 끌어주면서 또 승리를 할 수 있게 또 좋은 투구를 했고 이날은 김원중, 문경찬 선수가 좋은 투구 1이닝 무실점을 했고 최건 선수가 올라와서 조금 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만 서준 선수가 불을 끄면서 네, 경기를 마무리 지었던 그런 경기였고 이날은 또 5대0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4위 경기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었고 이날도 사실 안타는 4개밖에 없었는데 안타 4개, 보이넷 2개 였는데 홈런이 2개가 나오면서 안치홍 선수가 멀티 홈런 3타점 기록하면서 경기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타 밸런스가 뭐 무너지고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결국은 이제 사직으로 돌아와가지고 삼성을 사실 스윕의 지난 대구 원정에서 했었는데 사직에서는 또 어떤 모습 보여주실지 또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 내일은 오늘이 됐네요. 오늘은 이제 원태인 선수하고 이인복 선수가 맞대결을 하게 되는데 이인복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등판을 했고 지금 뭐 좋은 상태고 원태인 선수는 1승 2패 3.52를 기록을 3.52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등판에서 원태인 선수가 좋지 않았어요. 5이닝 동안 5실점을 하고 이제 온 걸로 되어 있는데 또 그 전 등판에서는 7이닝 무실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퐁당퐁당하고 있는 원태인 선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원태인 선수가 또 어떤 모습 보일까 싶고 아니네 이게 퐁당퐁당이 맞네요. 네, 4월 30일 최근 등판에서는 5.2이닝 1실점을 기록한 것 같고 네, 그 다음은 그러니까 평균 자책 1.59, 9, 0, 5.06인데 뭐 퐁당퐁당 주기에 따르면 오늘은 맞는 주기긴 합니다. 얻어맞는 주기인데 그러기를 바라고 이인복 선수는 지난 등판에서 네, 굉장히 좋은 투구를 했고 말고도 사실은 퐁당퐁당은 아닙니다. 네, 퐁퐁당당퐁 네, 이런 패턴인데 이렇다면은 또 한 번 더 좋은 투구를 할 그 로테이션이긴 한데요. 어떻게 될지도 보도록 하고 결국 이날 경기도 이학수 선수가 유격수로 나왔을 때 유격수 수비에 따라 가지고 또 이루수 수비에 따라 가지고 많은 성패가 갈리지 싶어요. 네, 결국은 이인복 선수의 등판기가 항상 말하지만은 내야 수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내야 수비에서 균열이 생기면 이인복 선수는 스스로 위기를 탈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맞고 무너지는 수밖에 없는 유형의 투수라는 걸 좀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사직에 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관중분들이 많이 오실 텐데 또 많은 팬분들 앞에서 좋은 경기를 해가지고 이겨야지 이렇게 또 안 좋은 결과를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꼭 위닝 시리즈 이상의 달성을 해가지고 일단은 팬들한테 보답을 하기를 좀 바라는 바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아이고 롯데야 네, 334회 5월 5일 KT전 얘기였고요. 저는 언제 인사드릴지는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이기면 기분 좋아서 할 거고 지면 기분 좋아서 안 할 거고 시간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긴 해요. 네, 아무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직관에 갈 수 있는 시간은 있는데 조금 에너지 소모를 하면은 그 다음날 일정을 제가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마 집에서 보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여기까지 네,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윈더 모먼트 롯데 자이언츠.